우리는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선장주 JJ 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오늘 11월 21일 토익 총평을 맡았습니다. 정말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앞서서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실 때 정말 많은 자료와 그리고 영상들이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파트 5, 6 부분을 총평을 맡았는데요. 오늘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먼저 난이도를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Part 5부터 볼게요. 솔직히 오늘 시험 보시면서 많이 아셨죠? 파트 5에서 보통 이제 30문제에서 보통 문법, 어휘 반반씩 나오는데요. 이번은 문법 시험이 좀 더 17문제로 더 많이 있었고 어휘 문제는 13문제로 나왔습니다. 보통 문법이 많이 나오면 좀 쉬운 시험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중인데 중에서도 하 부분에 속했고요. 평이하게 다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약간 논란이 됐던 문제는 몇 문제 있었으니까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Part 6, Part 6도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 문법 문제. 그래서 어휘 문제는 5문제 정도 나왔고 문법은 7문제, 문장 넣는 문제는 항상 4문제 해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하라고 한번 난이도를 정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Part 5, 6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 중에서 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헷갈렸던 문제, 조금 논란이 됐었던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꼭 알아야 될 어휘가 report란 단어입니다. 자, report란 단어는 아시죠? 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보고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디렉터에게 report directly to the director, 디렉터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세요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시험은 이제 문제는 쉬웠어요. shoot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는데 당연히 동사 원형 문제였지만 의미상 꼭 알아야 될 포인트여서 제가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report가 보고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report to 전명구 나오면 어디로 출두하다 아니면 뭐 출근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의미 또한 꼭 알고 계시고 오늘 문제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 A가 정답이 되었던 문제. 문제는 쉬웠다 하지만 의미를 꼭 알고 다음 시험을 좀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his와 him.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문장을 보면 여기서 딱 보면 of라는 전치사가 보여서 뒤에 명사 자리, 즉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보통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힘을 찍었던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his 또한 대명사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him은 대명사가 맞지만 his는 우리가 소유격 형용사, 소문자에는 adjective의 형용사고요. 그런데 his는 또 우리 소유 대명사도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것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되지만 여기서의 단서는 a friend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야 할 때 a friend of m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a friend of mine을 붙인 이유가 나의 것들 중에 하나, 즉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표현할 때 a friend of mine 하듯이 나는 만났습니다. 마이클과 그리고 그의 친구 한 명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his라는 우리의 소유 대명사 그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를 a friend of his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his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 대명사 문제로 정답이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within과 by.
시간 전치사인데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within은 우리가 이내에, by는 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어서 a week, 일주일 이내, 일주일까지 이렇게 의미만 넣어보면 둘 다 맞는 의미예요. 또 문맥 또한 만약 당신이 인터뷰 날짜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알려주세요, 일주일까지 알려주세요. 한국말로는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within은 이내라는 의미만 가지고 넣어보면 다 답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꼭 알아야 될 건 기간 이내가 중요합니다. 기간이란 게 뭐예요? 시점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by는 까지이지만 시점까지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내 제 수업이 10시에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10이라고 해보죠. 10 a.m.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점, 즉 우리가 점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시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날짜들도 시점 2021에서 2021년 해도 시점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뭐냐면 제가 수업을 3시간 동안에 해서 우리 1시, 13시에 끝납니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10시 하면 시점, 1시에도 시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3시간 동안 해요 하면 3 hours 하면 3시간이라는 이렇게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기간에 속하는 거죠. 보통 기간은 동안이란 말을 붙이면 자연스러운 것들이 기간이다라고 또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a week도 7 days니까 기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within a week이라고 해야만 우리가 전치사를 넣었을 때 의미상 이내에, 기간 이내가 맞고 within, by a week은 의미상 한국말로는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시점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1시까지 7월 4일까지 이렇게 정확한 시점 표현으로만 within, by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기간이 왔으니까 얘는 탈락시키고 within으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in 꼭 기간 이내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require, 그 다음에 requiring. 자,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동사 뒤에다가 뭐가 붙을까요? 문제인데 be required 하면 우리 수동태가 되고 be requiring 하면 진행의 능동형의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뒤에 목적어 유무를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to participate이라는 to 부정사 따라왔습니다. to 부정사는 명사 역할이 있어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require라는 동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만 알면 안 됩니다. 자, 문법적인 포인트를 보시면 require 요구하다는 5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to 부정사게끔, 즉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항상 나오는 5형식 동사란 걸 알고서 접근하는 문제예요. 즉 require가 능동으로 나온다면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따라와야 됩니다. 즉 목 to 부정사, 목 to d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있고 to 부정사 와야 되는데 to 부정사가 바로 붙었다는 뜻은 이 require를 수동태로 바꾸면 be required 하면 바로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가 뒤에 붙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수동일 때 to 부정사 따라오는 be required to 부정사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또한 이 직원들이 수동의 의미로 요구되어진다. 여기 참여하도록, 이쪽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정답은 수동의 형태인 be required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 5번째 replace 그리고 purchase. 우리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 replacing, purchasing 뭐 같이 나왔지만 어휘 문제니까 동사로 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문제인데 보통 동사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만 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동사와 목적어만 보면 그 관계만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결함 있는 어떤 장비를 교체하다, 결함 있는 장비를 뭐 구매하다. 뭔가 좀 약간 여기서도 둘 다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의미도 의미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여기 전치사 위 때문에 답이 어떤 거다라고 바로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밑에 포인트를 좀 보시면 replace라는 단어는 A를 윗 전명구로 교체하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결함 있는 어떤 장비를 구매하다는 또한 의미가 안 맞잖아요. 결함 있는 장비를 구매하다도 안 맞고 또 결정적으로 이 결함 있는 것을 새 걸로 교체하다란 말이 맞아서 A with B가 맞아서 정답은 replace가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replace 나오면 A를 with 여기 전치사를 꼭 같이 한번 확인하셔서 with B로 교체하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답을 쉽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replace가 정답이 되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6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later와 forward. 자, 둘 다 부사 문제인데 구조가 조금 이제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전치사 with until이 나오면 전명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를 예상했지만 선택지에는 명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later 이후에란 뜻이 맞는지 forward 앞으로란 뜻이 맞는지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공부하실 때 특히 이제 시간 관련 전치사는 의미상 어떤 시간에 관련된 거가 부사로 나올지언정 시간의 의미상 따져보면 그 명사 의미로 들어가서 까지란 의미가 만들어진다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in the year라는 이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later in the year 하면 금년 말까지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의 수거처럼 later in the year 하면 금년 말에 해서 later until later in the year 하면 금년 말까지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답을 딱 이루었던 later 문제였고 forward는 그냥 앞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in the year하고는 잘 어울러지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문맥상은 until later in the year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라는 의미로서 정답이 A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themselves와 them. 자, 우리 제귀대명사와 목적격 대명사는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문제인데 둘 다 답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them을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 우리가 themselves라는 제귀대명사는 언제 쓰나요? 하신다면 제귀대명사는 보통 이 목적어와 주어와 이 비교해서 서로 그 관계가 같으면 제귀대명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멤버들이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목적어 그들을 라는 them을 넣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결국 them이 members고 members가 them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목적어와 주어와 서로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귀대명사로 답을 한다라는 문제였으므로 답은 A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목적격은 언제 쓰나요 하신다면 목적격을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주어와 그 목적격이 대상이 달라야 됩니다. 즉 여기에 members와 them은 서로 다른 대상이 되어야만 목적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them을 넣었다. 그러면 이 them이란 건 저기 members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수를 받아서 them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답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들 스스로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규칙과 규정, 이 짐의 규칙과 규정에 자기 스스로를 좀 익숙하게 그럼 더 알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었던 문제였고요. 그다음 8번 engage와 publicize.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어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 어휘를 넣었어요. 자, 동사는 목적어를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니어급 매니저들이 나왔습니다. 시니어급 매니저들이 engage라는 뜻을 알고 있는지 publicize라는 우리 동사를 알고 있는지 문제였어요. engage는 우리가 보통 종사하다, 관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engage가 약간 의미를 살짝 더 확장하면 여기서 관계하다 뜻도 있지만 관여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퍼블릭 사이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우리가 대중이라는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우리들의 멘토링 프로젝트가 이 멘토들을 같이 참여시킨다는 거죠. 뭐 하게끔 이런 새로 우리가 probationary writers, 우리가 초보자들 새로 입사한 그런 글 쓰는 사람 라이더들을 돕기 위해 이런 매니저들을 이 프로젝트가 관여시킨다라는 의미로서 정답은 A가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A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9번째 문제. 자, 이 문제 동안 상당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문제예요. 우리가 분사 구문과 투부정사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리를 봤을 때 문장 제일 앞에 있고 우리 분리 콤마, 문장에 콤마 하나 있으면 앞과 뒤를 분리해주는 스플릿 콤마라는 분리 콤마예요. 그럼 뒤에가 우리가 주어 동사 오는 주절이 오는 것이고 앞에는 꾸며주는 말이 오죠. 수식어, 구, 절들이 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는 절대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므로 다른 동사를 다 뺐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우리 분사와 투부정사는 문장 제일 앞에 수식어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야 될 건 분사 구문과 투부정사의 의미 차이 때문에 답을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해석만 보면 좀 둘 다 될 것 같아요. 이 패키지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분사 구문은 어떤 행위가 행해진 동작, 즉 그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동작이고 투부정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지만 우리가 문장 제일 앞에 올 때는 목적의 의미로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해질 의미를 의미한다는 거죠.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해서 JJ쌤 수업을 들을 거예요 한다면 아직 토익 점수 뭐 만점을 따기 위해서 900점을 따기 위해서는 아직 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시간 이내에 패키지를 그리면 having received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고 to receive는 받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주절에서 아주 기쁘게 놀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미상 놀랐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분사 구문의 분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A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demand와 cost. 우리가 demand는 요구란 뜻도 있지만 수요란 뜻도 있어요. cost는 가격이란 거 아시죠? 자, 문맥을 보면 여기서 low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서 demand냐 cost냐. low demand, low cost 의미상 다 맞지만요. 문맥을 보니까 증가하는 생산과 낮은 수요, 낮은 가격은 해서 아마 뭐처럼 여겨진다. 엄청난 많은 그런 잉여, 휴지한 그 수출 잉여 문제 제품을 일으키는 것이 고려되어진다 이 말인데요. 문맥상은 우리가 생산과 수요란 말이 문맥상 맞아서 여기서는 수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mand.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demand가 요구란 뜻도 있지만 이게 수요란 뜻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서 여기서는 낮은 수요, 높은 수요가 정답이 되었던 demand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토익 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선장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토익시험 총평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이상길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 총평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더 많은 수험 정보를 원하시면 이 홈페이지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적중 예상 특강도 있고요. 총평 강의 후기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독해의 난이도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 토익 섹션이 총 7개잖아요. 근데 매달 시험을 치르면 7개가 다 어렵게 날 때는 없습니다. AC가 어려우면 5, 6는 좀 쉽게, 반대로 Part 7이 어려우면 5, 6는 쉽게. 그래서 한 2개의 파트 정도가 리스닝에 한두 개, 그리고 리딩에 한두 개 정도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파트 7의 난이도가 풀 때는 잘 모르겠는데 풀고 나서 이게 이거였어 라고 해서 그 추론을 하는 영역들이 좀 많아서 피곤함이 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앞부분의 싱글 패시지에서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의 난이도는 중상인데요. 문제 배치, 우리 싱글 패시지 총 10지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지문이 나오는데 2문항짜리가 4지문, 3문항짜리가 3지문, 4문항짜리가 3지문인데 시험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전화번호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222에 333에 444 이렇게 해서 2문항짜리가 4개 쭉 나오고 3문항짜리가 그 다음에 4문항짜리가 나왔고요. 시험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문항짜리가 앞쪽으로, 4문항짜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달 지문의 스토리, 새로운 스토리 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힘들겠는데 그런 스토리 라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평범했습니다. 표나 양식이 들어가거나 정보가 열거된 형태가 좀 낯설게 나오면 스토리만 읽던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좀 낯설어 할 수 있는데 지문의 스타일이 항목화된 것들이 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스타일과 스토리는 평범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 한 문항을 풀기 위해서 보통 읽어야 될 지문의 줄수를 5줄 정도 맞춰놓는 게 토익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2문항짜리는 한 10줄 정도 읽으면 3문항은 15줄, 4문항은 20줄이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상 이게 시험장 들어가면 저는 꼭 이렇게 줄수를 세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평균 8줄이고요. 요거는 12줄, 요거는 15줄이 평균입니다. 가끔씩 이게 꽉 채워서 날 때가 있거든요. 4문항짜리가 하나가 막 20줄짜리, 오늘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요게 이제 3지문이 나와요. 4문항짜리가 하나가 20줄이 나오면 나머지 거 막 12줄, 13줄 이렇게 확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읽어야 될 지문의 길이는 보통 평균 한 문항을 풀기 위해서 5줄 정도 된다는 거. 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5줄 정도로 평범하게 맞춰줬는데 질문에 이렇게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추론이라는 건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끌어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잠시 후에 패러프레이징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인트를 딱딱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계 지문으로 넘어가서 176번부터 180번에 들어가는 연계 지문에 가서는 난이도가 좀 평범했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았으며 연계를 해서 2지문이나 혹은 1번, 2번 혹은 1번, 3번 지문을 같이 결합을 해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정보가 열거된 지문 있죠. 이런 지문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다른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항목화된 지문 풀이 방법. 이 스타일은 시험에 거의 한 달도 안 빠지고 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문 1번. 요거는 기승전결 이야기로 구성이 돼요. 편지가 나올 수도 있고 메모가 나올 수도 있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2번은 항목화된 지문. 제가 여기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제품별로 A, B, C, D의 특징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물이 4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델이 4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멤버십 혜택이 A, B, C, D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화가 A, B, C, D 이렇게 다른 영화들 특징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문 2번은 철저하게 처음에 무시를 하고요. 지문 1번을 먼저 읽어요. 문제를 읽지 않고 지문 1번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문 1번에서 반드시 지문 2번에 대해서 특정한 것들이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품이라고 하면 지문 1번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너지 efficient. 에너지 efficient 하면 그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을 찾으려면 당신이 뭘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래쪽에 가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 자기가 있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 매물을 의뢰하는 글이 나와요. 그러면서 특정한 조건이 제시가 돼요. 뭐 자기는 좀 교외 지역에 있어도 되는데 대신에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좀 가까운 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주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가서는 public transportation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 대표적인 대중교통 뭐가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죠. 즉 서브웨이나 메트로, 그다음 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2번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지문 1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 요 패턴이 최근 시험에서 가장 강력하게 서식 지문으로 많이 부상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자, 동의어 찾기 있었죠. 이 동의어 찾기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때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인 것들, 즉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거나 혹은 품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단어를 항상 덩어리로 외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요거 보세요. Budget Airlines. 여러분들 버젯 하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버젯만 딱 들으면 명사로 예산 이거 떠오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명사 앞에 버젯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럴 때 버젯은 예산이란 뜻이 아니라 저렴한, 비싸지 않은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버젯 호텔 하면 호텔 가격이 숙박비가 비싸지 않은 호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에 가성비 호텔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 버젯이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extend. 사실 extend만 딱 외우면 1번 뜻은 연장하다는 뜻. 그죠? extend the deadline, extend the warranty. 그래서 마감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품질 보증을 연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보세요. 그 extend 다음에 deadline, warranty처럼 시간 관련 표현이 올 때만 연장하다는 뜻이지 지금 여기 누가 왔어요? 명사로 thanks, 고마움, 감사란 표현이 붙었죠. 이럴 때 extend는 여러분들 연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고마움을 연장할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감정과 함께 사용이 되면 표현하다는 뜻으로 express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풀어야 되는 게 동의어 찾기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a great volume of work이라고 나오는데 이 volume이란 단어 뜻 되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소리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volume이 책에 여러분들 볼륨 1, 볼륨 2, 볼륨 3 이렇게 나올 때는 판이란 뜻이에요. 에디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쓰인 뜻은 a great volume of work이라는 건 아주 많은 양의 일이란 뜻으로 amount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high wind, high 하면 보통 뭐 높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high expectation, 기대치가 높아. high rise 하면 많이 상승되는 건데 이 wind랑 함께 쓰일 때 high wind 하면 이럴 때는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분다라고 해서 strong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를 봐라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paraphrasing, 바꾸어 표현하기. 토익은 사실은 쉬운 4문제, 54문제 중에 40개 정도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어휘력 갖고는 고득점을 개런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What is indicated about Mr. Lee? Mr. Lee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그 영수증을 보니까 디파짓이라고 나오고 $50. 이게 이제 선입금이라는 뜻인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영수증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건 이미 선금을 50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 has already paid partially, 부분적으로 이미 돈을 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돈에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몇 가지 표현들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installment,
요게 이제 분할 납부, 돈을 쪼개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partial payment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인스톨먼트는 여러분들 분납이란 뜻 말고 하나 뜻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시리즈로 된 책이나 영화 있죠? 그런 거에 하나씩을 갖다가 인스톨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final installment of this episode 하면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편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책 같은 거에서 왜 시리즈로 나온 책 있죠? 왕자의 게임 이런 책들 그거의 마지막 판이 드디어 발간됩니다 라고 할 때 The final installment of the book will be released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소설의 한 권씩을 갖다 인스톨먼트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할부금이란 뜻입니다. 한꺼번에 안 내고 돈을 쪼개서 낼 때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이것도 답의 근거로 나와요. Payment upon delivery. 여러분들 upon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잖아요. 배송하자마자 돈을 내겠다. 그러면 물건을 받자마자 돈을 낸다. 착불입니다. 착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미 돈을 다 성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안 냈다는 뜻이죠. 그런 걸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영수증을 봤더니 payment upon delivery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What is suggested about the photo? 자, 사진에 대해서 언급된 거. 그 사진이 mutual regard. 이 단어 번역이 좀 힘들어요. 그죠? 우린 사실 regard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동사로 알고 있지 않아요?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고 간주하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이 되면 뭐 사실 명사로 쓰이면 편지 맨 끝에 best regards, warm regards 이렇게 안부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존경이란 뜻이 있고 관심이란 뜻도 있고 안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왜 경기 이렇게 딱 끝나고 서로 경쟁한 팀들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진이 그러니까 와 이겼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 순간에 승자가 패자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패자가 승자에게 승리의 축하를 해주는 그 사진 사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it shows mutual regard among players라고 해서 상호 간의 존경을 누구들 사이에서 among players, 운동선수들 사이에서의 그런 존경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보고 regard가 여기서 respect이란 뜻이니까 it shows respect between opposing team, 서로 상대 팀들 사이에 존경을 보여준다. 그래서 regard를 respect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답을 잡아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araphrasing 볼게요. 이 사람이 왜 흥미로워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쓰면서 이래요. A lot of consumers, 수많은 고객들이 are buying backpacks these days for travel.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위해서 백팩을 구매를 한다.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rise in sales. 여기서 rise가 increase란 뜻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증감을 나타내는 단어들 다음에 전치사는 in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증감, 올라가고 내려가다라고 할 때 뒤에 전치사 in이랑 친하다. 이 물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요가 늘어나서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할 때, 인기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챙겨둬야 될 paraphrasing이 있습니다. in demand 이게 이제 수요가 있는 건데요. in great demand나 in high demand 하면 수요가 많은 거니까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popular. 그다음에 이 단어는 seek 찾고 구하다는 단어의 과거 분사인데요. most sought after 하면 가장 많이 찾아지는 이란 뜻이니까 인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ost sought after, popular, in great demand, in high demand가 다 똑같이 이게 인기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케팅 스태프에 대해서 언급된 거 골라라. 그랬더니 마케팅 스태프들이 이제 근무한 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어서 혹은 뭐 연말에 그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회사에서 뭘 제공하느냐? personalized 맞춤식 지갑을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they will receive an item with their name on it.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받을 것이다. 이
personalized라는 건 개인적으로 맞춰준다는 뜻이니까 맞춤식의 주문 제작에라는 뜻인데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미 만들어진 거. 이런 거 말고 개인적인 욕구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걸 우리가 personalized라고 하는데 이게 제품 제작과 관련해서 꽤 달라요. 근데 이 personalized만 알아두면 안 되고 다른 표현들이 떠 있어요. 여러분들 나온 김에 이거 보세요. tailored. 이 tailor는 보통 재단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맞춤식으로 해주다. 원하는 대로 해주다. 재단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양복 같은 거 맞출 때. 그 다음에 customized. 그 다음에 individualized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화시키다라는 게 원하는 대로 해주다라는 뜻이고 personalized.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요즘에 그죠? 비스포크란 표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업체 광고에서 좀 봤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제 풀어서 쓰면 meet the specific needs. 구체적인 needs.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충족하게 해주다. 이런 표현도 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미스 리가 있는데요. differ from. 다르다, 상이하다. 다른 프리젠터, 발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프리젠터 쓰게 맞겠네요. She's an award-winning 상을 받은 prominent, 아주 저명한 그리고 유명한 작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상을 받았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인기가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토익은요 일부러 단어를 약간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알려져 있다는 표현 대신에 저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마치 아침이란 표현 대신에 조찬이란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점심 대신에 오찬이란 표현을 쓰는 것처럼 유명하다를 잘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좀 어렵게 저명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renowned, well-known, 그 다음에 eminent 다 똑같이 유명하고 저명하고 잘 알려진 이란 뜻이라는 거 이게 이제 답의 근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6번입니다. 왜 이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까? 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까? 옛날 제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냥 놔두지 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eating healthier food. 입맛이 바뀌었고 이제 건강을 좀 더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입이 즐거우면 됐지만 요즘은 입도 즐거워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요리나 이런 것들 중에서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한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eating habits have changed 이런 것들을 잡아내셔야 되고요. 7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미스터 한에 대해서 암시된 것.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는 지금 has been in business for over 50 years. 50년 넘었대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건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상위 30대 기업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현재 남아있는 기업들 많지 않은 거 아시죠?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전에 주름을 잡던 그 제조업체들, 제조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IT, 바이오 이런 업체들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이런 회사들이 더 주름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50년이 됐다라는 건 나름대로 기반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50년 된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면 he has been hired. 그 사람이 채용되었다. at well established. 기반이 잘 잡힌 회사에서 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추론이에요. 50년 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건 기반이 잡힌 회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hired와 employed는 같은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여러분들 rush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rush? What's your rush 하면 뭐가 이렇게 급해? 뭐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영수증에 봤더니 rush fee라고 있어요. 이게 급행료라고 이걸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여권 같은 거 수속할 때 빨리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뭐 돈을 더 받는 그런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10의 급행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점수 잡는 Hackers.